자, 오늘은 메이저리그 서커 서부 컨퍼런스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죠. 로스앤젤레스 FC와 콜로라도 래피지의 대결을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두 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반된 분위기를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LAFC의 위기, 또 콜로라도의 리스크는 뭔지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다음엔 숫자로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전술과 피로도 변수까지 체크해서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4월 23일 BMO 스테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한쪽은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그 단단한 성이 막 무너진 LAFC고요. 다른 한쪽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공격만 하는 콜로라도입니다. 자, 그럼 먼저 홈팀이죠.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LAFC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리그에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6대 0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그 다음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산호세한테 1대 4로 크게 진 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게 왜냐면 작년 8월부터 홈에서는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 기록이 깨진 겁니다. 자, 이 숫자를 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보입니다. 여기 상대팀의 기대 득점값, 그러니까 XGA를 한번 보세요. 포틀랜드전에서 1.52, 산호세전에서는 무려 2.00까지 치솟았죠. 이 XGA라는 게 뭐냐면 상대팀한테 얼마나 좋은 득점 찬스를 내줬냐 하는 거거든요. 이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는 건 한마디로 LAFC의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무려 595분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595분이라는 기록이 무색하게 최근 단 2경기 만에 6골을 허용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무래도 북중미 챔피언스컵 때문에 고지대 원정을 다녀온 그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특히 핵심 수비수인 라이언 포티어스의 집중력이 뚝 떨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팀인 콜로라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맷 웰스 감독이 이끄는 콜로라도는 뭐랄까, 공격력 하나는 정말 막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수비 리스크를 안고 가는 팀이죠. 보세요. 리그 8경기 뛰었는데 벌써 21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이 팀의 공격적인 성향은 이 경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터 마이애미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62.8%에 슈팅은 15개나 가져가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수비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데이터상으로는 한 1.1골 정도만 실점할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3골이나 먹혔습니다. 왜 이렇게 수비가 불안하냐면요. 워낙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양쪽 풀백들이 올라간 그 뒷공간이 그냥 통 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계속 공략당하는 거죠. 거의 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수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팀의 스타일을 숫자로 비교해 볼 순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득점 효율성 지수라는 걸로 분석해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 팀이 실제로 넣은 골을 기대 득점, 그러니까 XG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XG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냐를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 만든 찬스를 얼마나 잘 살려서 골로 넣었는지 그 결정력을 딱 알 수 있는 거죠. AFC를 보면 이 지수가 약 1.01 정도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딱 만든 찬스만큼 골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치죠. 여기에는 데니스 부안과의 마무리 능력,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많은 7개 도움과 7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를 한번 보세요. 와, 이 지수가 무려 1.65입니다.
통계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65%나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라파엘 나바로, 팩스텐, 에런슨 같은 선수들이 지금 폼이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이 수치가 계속될 순 없어요. 보통 리그 상위권 팀들도 1.1에서 1.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콜로라도의 득점력에는 운도 꽤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계학적으로는 조만간 평균으로 회귀, 즉 원래의 기대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를 떠나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BMO 스테디움 징크스죠. 이 경기장에서 두 팀이 총 9번 만났는데요. LAFC가 전승입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입니다. 누적 득실차가 25대 2고요. 최근 6경기는 LAFC가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콜로라도가 이 경기장에서 골맛을 본 게 벌써 2021년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과거 기록이 승리를 보장해주진 않죠. 자, 그럼 이번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체력적인 면에서 콜로라도가 유리합니다. 빡빡한 일정의 LAFC보다 휴식 시간이 무려 24시간, 하루가 더 많았어요. 저희가 신체 부하 모델로 분석해보니까 LAFC 선수들의 고강도 스프린트 능력이 평소보다 약 14.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기 막판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콜로라도의 데런 야피처럼 빠른 선수들의 돌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LAFC는 전술적으로 콜로라도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노릴 겁니다. 자, 이렇게요. 먼저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수비수 2-3명을 달고 다닐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겠죠? 바로 그때 데니스 부앙가가 그 빈 공간으로 대각선으로 쫙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느린 센터백, 로폴딩이나 루카스 에링턴의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 콜로라도는 양쪽 풀백인 잭슨 트래비스와 키건 로젠베리가 엄청 공격적이거든요. 바로 그 선수들이 올라간 뒷공간이 LAFC에게는 최고의 공격 루트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LAFC의 승리 확률이 56.4%, 무승부가 26.1%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콜로라도의 불안한 수비로는 LAFC의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막기 힘들다. 둘째, LAFC가 체력적으로는 불리하지만 홈에서 9전 전승이라는 그 엄청난 심리적 우위가 이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코어는 LAFC의 3대1 또는 3대2 승리로 예측됩니다. 물론 변수는 있죠. 만약 LAFC의 체력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경기 막판에 콜로라도의 역습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2대2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무패를 예측해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땡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